저번 시간에 했는데 한 번 더 보자. 자, 일반 불법행위가 있고 특수 불법행위가 있지. 즉, 일반 불법행위에 뭡니까? 불법행위에 있니? 손익인가? 체크고 그러니까 거기에 한 개 빠졌어.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웃느냐? 아니지, 그지? 왜냐면 정의라는 목표에 좀 어긋나잖아. 그래서 불법행위 중에 뭡니까? 특수 불법행위가 있죠. 맞죠? 이거 왜가 안 시원하나? 자, 누군가? 책임 능력이 없다. 체크 구할 때 책임 능력이 없는 경우 어떤 거? 책임 무능력자의 반복자 책임으로 특수 불법 행위가 있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일반 불법 행위, 즉 일반 불법 행위 중에 미성년자랑 관계되는 게 있죠. 뭡니까? 여러분 같이 나이가 있는 사람들, 책임 능력까지 다 있잖아. 손익인가 체크고 다 되는데 그래도 좀 그렇잖아. 그랬을 때 누구한테 책임 능력이 있는 뭡니까? 미성년자의 경우는 이게 책임 능력이 있어요. 감독자 책임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근데 감독자가 잘했어. 그러면 야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일반 불법 행위입니다. 미성년자이고 미성년자 감독자 둘 다 에게 일반 불법 행위로 치는 거예요. 예. 일반 불법 행위의 요건 6가지가 다 충족됐기 때문에. 그럼 선생님 왜 얘한테는 특수 불법 행위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러냐는 줄 알아? 이 아이로 인해서 엄마가 사실 즐거웠잖아. 엄마가 그 값을 내야지. 그 다음에 여기 이 사람이 지면 뭐가 되노? 일반 불법 행위잖아. 근데 이 사람이 지면 왜 특수 불법 행위고 왜 이 사람한테 지게 했을까? 이 사람이 이 행위를 함으로 물론 이 행위 말고 평상시에 이 사람이 여기서 일을 하는 누가 즐거운 거야? 이 사람이 즐겁지. 아까 전에 여기서 감독자인 엄마가 즐거웠던 것처럼 이 아이로 인해서 야가 항상 이익을 받았으니까 네가 대신 책임져. 이것도 어떤 거? 이 사람으로 인해서 네가 항상 이익을 얻었잖아. 그러니까 네가 대신 책임져. 그러나 어떤 거? 네가 진짜 뭐 잘했다는 것만 증거를 대면 면책을 시켜줄게. 맞죠? 그 다음에 뭡니까? 맥도날드 있었죠? 공작물? 책임 능력이 없죠? 맞죠? 그냥 넘어갈까요? 그 다음에 강아지. 그 다음에 공동. 맞죠? 이 아이는 지가 진짜 가해를 안 했어. 손익인가 체크 구할 때 자기는 가해 일을 안 했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동 불법 행위를 했을 때는 어떤 너? 그 한 가지 빠졌지만 특수 불법 행위로 넣어서 해준다는 거. 오케이? 됐죠? 그자 이제 어디 넘어가냐면 자 나와 결혼해 줄래? 쭉쭉쭉 그 바로 결혼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가족이라는 것은 뭐로 형성이 됩니까? 결혼으로 형성되는 게 가족이죠. 할게요. 원래는 이 문제도 풀어야 되는데 문제 여러분 푸세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자, 가족 관계와 법. 가족은 결혼으로 시작됩니다. 결혼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자녀가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 자녀가 나옵니다. 자녀가 생겼는데 이제 자녀가 자라서 이제 둘 중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다이하십니다. 다이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유산 상속. 그럼 가족 관계는 처음 출발이 부부고 그 다음에 부부와 자녀 그 다음에 다이하신 뒤에 나오는 유산이겠구나. 요 감을 갖고 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결혼입니다. 자, 결혼. 자, 결혼을 한대. 결혼 그냥 하면 되나? 자, 결혼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식을 반드시 올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무슨 결혼식, 그죠? 그런 필요 없어요. 돈 들고 세계 여행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결혼하면, 야, 우리 결혼했다 하고 같이 살면 될까요? 그럼 나라에서 너희 둘이 결혼했네. 어떻게 알겠노? 맞죠?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혼인은 법률혼을 기본으로 생각합니다. 즉, 법률로서 혼인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혼인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혼의 요건을 볼게요. 먼저 구청에 갑니다. 구청에 가서 혼인 신고를 할 거예요. 그래서 혼인 신고를 할 건데 이 혼인 신고는 앞에 파란 색깔 설마 그 예전에 안 나오는 그거 그대로 나온 거 아니야?
느낀다는 그런데 나이가 가지고 혼인신고 한다는 걸 이 희엇을 따서 형식적 요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식으로 이걸 해야 돼. 근데 혼인신고 하러 가면 이쪽에서 바로 안 해줍니다. 아 물론 그날에 하긴 하는데 조사를 해. 둘이 같이 와야 돼. 왜? 그냥 내가 들고 가서 내가 이 사람이랑 혼인하는 건데 하고 딱 하면 받아주면 되지. 왜 그렇게 할까? 아니 내가 혼인신고 하러 왔는데 뭘 조사를 해? 뭐 들고 왔니? 너가 둘이 왔니? 이런 거 보고 봐요. 왜 그럴까? 선생님 있잖아. 선생님 고등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스 코리아 이런 게 옥스퍼드 유명했거든. 어떤 미스 코리아 여자가 있는데 정신 나간 놈이 그 여자 혼인신고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남자를 알지도 못해요. 그게 말이 돼요, 그죠? 근데 옛날엔 그래 됐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그래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러 가면 둘이 와야 돼요. 둘이 같이 오세요. 둘이 같이 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어떤 걸 보는가 보니까 혼인신고하러 가서 보니까 너가 자유롭게 의사 합치가 됐니? 선생님 의사 합치 내가 어디서 들어봤어요. 의사 합치 어디서 들어봤어요? 계약할 때. 아, 자유 의사 합치. 지금 누구들이 합치 결혼할 생각 있니? 자, 그 다음에 초등학생 둘이가 우리 둘이 결혼하러 왔어요. 될까요? 안 되죠, 그죠? 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혼인 정령기라고 해서 이 나이는 돼야 됩니다. 혼인 정령은 돼야 됩니다. 몇 살? 저번에 조금 현대에서 좀 배우지 않았나요? 그렇지. 18세 이상이면 됩니다. 18세는 단 조건은 있지. 뭐 부모님 동의하에 맞죠? 뭘 해야 되나? 혼인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년 의제가 된다. 기억나죠? 자, 그 다음에 엄마야 임마 보니까 다른 부인이 있어. 될까요? 그럼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중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좀 너무 좀 빡빡하긴 한데요. 근친혼도 안 됩니다. 선생님 근친혼이 뭐예요? 친족끼리인데 가까운 친족끼리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때만 해도 뭐였냐면 동성동보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름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이 같잖아. 성이 딱 같으면 야, 네 본이 어디고 물어본다. 왜? 못하니까. 그런데 그게 어떤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한다 해서 위헌법률 심판으로 안 된다. 대신에 이제 근친혼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제 8촌까지 갑니다. 8촌 이내의 혈족. 8촌이면 사실 저 멀리 이제 근데 가끔씩 있다. 그 누구 땡땡 아버지 있잖아. 그 배우 아버지. 자기보다 몇 살 어린 사람하고 결혼하고 살고 있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 물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뭘 근친혼은 아닙니다. 자, 이걸 뭡니까? 네가 실제로 결혼할 수 있는 요건이라서 이거를 이거 이쪽으로 가야 돼. 이거를 실질적 요건이랍니다. 그래서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형식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중에 한 개라도 결여가 된다면 이 혼인은 그렇죠. 무효죠. 무효. 취소. 특히 이거 자기가 결혼한 일이만 안 지켜 있잖아. 그래서 속이는 놈들 내가 열어봤어요. 내 아시는 분인데 속아가지고 2명이나 있다. 자식은 어떻게 할 거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인과 다 있더라고.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법률혼을 하면 법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려고 법률혼 혼인신고를 시켰을까요? 우리에게 뭔가 좋은 걸 주려고, 즉 권리나 이런 걸 보호해 주려고 했을까요? 보호해 주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률혼을 하고 나면 바로 혼인의 효과가 만들어집니다. 자, 혼인의 효과가 있긴 한데 우리나라는 법률혼을 보고 제일 많이 보호해줘요. 그러나 우리가 혼인신고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럼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이거는 법률혼인데 그럼 그건 뭐라고 그러냐?
사실적으로 결혼했긴 했잖아. 맞죠?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결혼식을 했을 수도 있어요. 맞죠? 자, 그런 걸 부를 때 뭐라고 하냐면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그럼 사실혼은 나라에서 아무것도 보호 안 해주냐? 수재인 때 말고 보호 안 해줬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거의. 전무에서 전무. 그러나 이제 인권의식이 올라가면서 사실혼인 관계도 어떤 놈? 해주자. 내가 혼인식을 하고 안 하고 나의 자유 아니냐. 그렇지만 사실혼이기 때문에 보호해줘. 라고 하는 이제 인권의식이 올라가면서 뭡니까? 혼인효과에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도 들어오게 됐어요. 선생님들은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혼인의 효과 갈게요. 이건 뭐냐면 이거 진짜 벤다이어그램. 그래서 여기는 법률혼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고 사실혼을 하면 어떤 일로 여러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가 봅시다. 자, 일단 결혼했어요. 그 사람은 나이 뭐가 됩니까? 부인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부인과 남편은 둘 다 이럴 때 요즘에 그러니까 텔레비전에 하는 거 있잖아. 뭘 찾습니다. 짝을 찾습니다. 짝. 그래서 짝 배자에 짝 우자를 써서 배우자가 됩니다. 그걸 우리가 뭐냐면 바로 무슨 관계가 만들었나? 친족 관계가 만들었나? 좀 일나라 제발. 아 정말 친족 관계가 형성이 된다. 그 친족 관계 중에 배우자 즉 짝 배자 짝우야. 그래서 배우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왜 그 동물들한테 짝짓기 하잖아. 그래서 우리 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배우자. 그 다음에 결혼을 함으로 해서 혼인을 통해서 친척이 되면 뭐라 했는데 인척이라고 했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인척 관계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떤 거? 당연히 친족 관계 따위는 없습니다. 즉, 그 내가 살고 있는 사람은 남편도 아내도 아닙니다. 사실은 나라의 법적으로 볼 때. 즉, 배우자가 아니에요. 인척 아닙니다. 친척 선생님,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놈? 한 분이 다이 하셔도 뭘 못 받겠어요? 그렇지, 유서 못 받아요. 이게 상속 안 됩니다. 이거는 상속이 당연히 가능하죠.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있어.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가 부자야. 근데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 그랬을 때 저기 자식들이 있을까, 얘가? 그러면 어떤 다른 할머니랑 좋아하게 됐어. 이 할머니랑 이 할아버지가 좋아하게 돼서 살 때 자식들이 사실혼 관계로 있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왜? 상속 따위 안 주니까. 두 분이서 그냥 사세요. 근데 혼인신고를 한다는 그 순간부터 난리가 나요. 왜? 혼인신고하면 상속이 되거든. 그래서 요거 실제로 싸움 많이 납니다. 근데 사실혼으로 있을게요 하면은 아무 찍소리 안 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결혼을 했으니 누가 나오겠습니까? 사랑스러운 여러분들이 태어나겠죠? 자, 결혼을 했어. 즉, 법률혼을 통해서 태어난 여러분들은 엄마가 뭐만 하면 됩니까? 출생신고만 하면 되죠. 맞죠?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들은 그냥 출생신고만 하면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혼인 중에 아이들.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들.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걸 혼인으로 안 본다 했잖아. 그러면 혼인 중이 아니라 혼인 바깥의 아이. 그래서 혼인 외의 아이들이라고. 혼인 외의 아이들은 사실혼을 통해서 태어날 수도 있고, 아까 같이 혼인신고를 안 하게 되면 이놈이 중혼인지 모르는 거야. 이놈이 근친혼인지도 모르는 거야. 제일 심각한 게 요거지. 중혼을 태어나서 이 여자는 이 남자가 중혼인지 모르고 애를 낳았단 말이야. 딱 신고를 하려고 보니까 이 남자가 혼인 외여자도 신고는 해야 될까 아이가?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당연히 애 신고 안 하면 못 오고 학교도 못 가지. 어린이집도 못 가지. 의료보험도 못 받아요. 혼인이면 당연히 법률 안에 배우자기 때문에 이 남자 이 여자의 아이겠지라고 하지만 여기는 어떤 거? 모르잖아. 맞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인자 지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인자부터 지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인자부터 지하입니다 라고 인지를 해줘요. 인지는 친부나 친모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람이니까 아닌 것 같아. 헤어져야죠. 맞죠? 이 아들은 어떻게 헤어지면 될까요? 그치? 안녕 바이 안녕 쿨하게 사는 거 쿨하게 헤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뭡니까? 사실혼의 해소를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바이바이 안녕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미혼부 미혼모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맞죠? 자, 그럼 여기 뭡니까? 그치? 법률혼의 해소, 그죠? 즉 혼인의 이걸 혼인이라 부르니까. 그래서 혼인의 해소가 있는데 여러분 방금 말했던 것처럼 뭐가 있습니까? 이 혼이 있죠. 맞죠? 혼인의 해소는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방금 여러분이 말한 이혼. 이혼은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까? 서로가 이혼할 거야 진짜! 이래가지고 합니까? 맞죠? 그래서 이혼은 이 이혼자를 따라서 인위적인 해소입니다. 인위적으로 한 거야. 인위적으로. 그러면 선생님 인위적으로 아닌 것도 있나요? 작년 5월 9일 날 우리 아버지가 다이하셨습니다. 진짜야. 그럼 우리 엄마가 이제 법원에 가서 이혼 신고를 해야 될까요? 못하죠. 그래서 바로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배우자 중에 한 명의 다이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자연적인 해소도 있습니다. 이혼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이건 안 해도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하고는 다른데 그럼 둘이 같이 보호받는 부분은 뭐냐? 그럼 이걸 보호 하나도 안 해준다요. 전부 보호 안 해주는 거네요. 잘하면 이게 도울 수도 있지. 농담이에요. 자, 그러면 요 안에가 중요하겠죠. 뭡니까? 사실혼도 남편이 이 여자를 경제적으로 또는 여자가 이 남자를 경제적으로 막 자기는 막 벤치 타면서 이 여자하고는 걸어다니고 이러면 안 돼요. 즉 뭐냐면 동거, 부양, 그 다음에 협조해야 될 동거, 부양, 협조, 그 다음에 정조. 선생님 정조 대학 여기서 왜 나와요? 그 정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살 때 남편이 좀 돈을 안 주는 바람에 부양을 안 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놈 자식은 먹여야 되고 난 지금 일하러 갈 수가 없어. 왜? 아가야가 너무 어리니까. 그랬을 때 사람들한테 전화 걸어서 돈 좀 빌려주세요. 아가야 분유 사 먹일 돈도 없어요.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한 사람 아가야 낳으면 이제 먹여 살려주잖아. 우리 때만 해도 먹여 살려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래도 일상생활은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일상 가사 대리의 의무. 그게 뭐냐면 일상 가사는 서로 어떤 거 대신해 줄 수 있다. 대신해 줄 수 있다. 그게 왜? 부부라면 부부라고 좀 하긴 여기 부부라고 안 불러요. 법률원에서 그냥 사실혼이죠 이렇게 합니다. 여기는 그냥 부부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모든 게 다 이제 왜? 혼인신고 했잖아. 뭔가 받아야지 적어도 그죠? 자, 그래서 일상가사 대비를 왜 넣어놨느냐? 방금같이 자식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비슷해졌어요. 이 여자가 빚이니까 내가 이 남자가 내가 왜 바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일상가사 중에 일어났던 빚이 있다면 서로 어떻게 해주라? 서로 갚아주라.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왜 일상가사 대리의 책임이 들어왔냐면 뭡니까? 채무 연대 책임을 지게 하려고 채무는 서로 연대해서 책임져. 자, 이 남자가 맨날 도박을 해요. 도박하다가 빚을 졌어요. 그 빚도 채무 연대 책임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읽어봐봐. 일상가사. 도박이 일상가사야? 아니잖아. 맞죠? 일상가사를 통해서 빚진 빚만 합니다.
알겠죠? 나 주식 투자를 해야지. 이거 안 돼요. 주식 투자로 날리신 분, 지가 갚아야 돼요. 지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채무연대 책임이 나오게 됐냐면, 우리나라는 뭘 인정하고 있냐면, 부부끼리 자기 재산 있잖아. 내가 결혼하기 전에, 이지용님 아들, 결혼하기 전에 재산 없었을까요? 있겠지. 맞죠? 땡땡 그 그룹의 아들 또 딸 재산이 있겠지. 근데 결혼을 했어. 그랬더니 이 남자가 그 재산 내하고 반반이다. 그 말이 되나?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부 재산은 서로 별도로 재산은 별도로 하는 부부 별산제를 인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놈? 네 통장 내 통장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그죠? 그런데 이 여자가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또는 이 남자가 박살이 났을 때 어떤 놈? 빚이 있어요. 채무연대 책임에 들어갑니다. 어떤 것만? 일상가사 대리에. 그래서 부부별산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채무연대 책임이 들어갔고, 이 채무연대 책임은 반드시 일상가사 대리 안에만 적용이 된다. 이게가 되시죠? 자, 이게 뭡니까? 혼인이고. 자, 이제 선생님 너무 급박하게 갑자기 이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이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혼. 와, 방금과 같이 이혼의 의미. 아까 셋째, 이혼의 의미는 뭐고? 사실혼에는 없어요. 반드시 법률혼에만 있습니다. 법률혼 중에 인위적인 예소를 하는 거예요. 자연식으로 죽으신 분은 괜찮아요. 안 하셔도 저절로 이혼됩니다. 자, 그러면 이혼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야, 니 내하고 이혼하자! 그래! 아이고, 백진아, 나도 같이 이혼하자. 하면 뭡니까? 합의가 된 거야. 근데 난 널 사랑해서, 아니면 니한테 복수하려고 절대 이혼 안 해준다. 그럴 수도 있어요. 맞잖아요. 사랑해서 이혼 안 해줄 수도 있지만, 니 내 이혼하고 나면 저 남자 붙어먹으려고 그러지. 죄송해요. 이런 붙어먹는다. 이런 들어본 말을 학생들한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합의 이혼도 있고 절대 못 해주겠다 하면 어떻습니까? 재판상의 이혼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합의 이혼은 이유가 조건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헌법 제 12조에 인간의 자유, 그리고 여러분의 계약되었죠. 계약의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사유재산권은 절대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은 뭐다? 자유지. 내가 이혼하겠다는 게 다 자유인데 네가 내한테 뭐 때문에 이혼하는가 물어보지 말라고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유 불문입니다. 이유 불문, 모든 이유 가능. 저 사람이 손가락 검지손가락이 엄지손가락보다 너무 짧아요. 그래도 이혼할 수 있어요. 왜? 이유가 불문이라니까. 저 사람 한쪽 눈이 약간 알을 처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싫을 수 있거든. 맞잖아. 그것 때문에 사랑했지만 그것 때문에 또 싫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유는 불문합니다. 자, 먼저 이혼하려면 먼저 법원에 가야 됩니다. 먼저 법원에 가서 이혼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서를 법원에다가 합니다. 그렇죠? 확인 신청서 해야 되나? 신청서. 신청을 하는 거니까. 확인 신청서. 내가 이혼할 의사가 있다고 확인하니까 신청서 내놓을게요. 어디에 가서? 법원. 어떤 법원? 가정법원. 그죠? 가정사건이잖아. 네, 법원에 갑니다. 반드시 둘 같이 해야 돼요. 보스. 한 놈만 오면 안 돼요. 변호사. 왜? 자유롭게 협의하는 거라는 걸 알려줘야죠. 자, 그러고 나면 그래, 알겠습니다. 판사가 당신들 이혼하느냐고 물어볼 건데 이때 오세요 라고 합니다. 근데 내일 오세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1개월에서 3개월 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지, 다시 생각해봐. 네 이혼 좀 다시 생각해봐.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혼을 숙고해서 고려해봐. 이거를 이혼 숙려 기간입니다. 자, 이혼 숙려 기간은 아까 방금 말했듯이 3개월을 또 있습니다. 왜 3개월일까? 이게는 지한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거예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거예요. 미성년 자녀가 없다? 그러면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다. 자, 여러분들은 미성년 자녀나? 그래서 학교 시험에는 또는 평가원에는 거의 이거 다 나와요. 선생님 평가원이 우리 부모님을 지금 이혼시키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3개월이나 1개월보다 조금 더 지나서 판사가 이제 확인해 줄게. 엄마 그때 하고 탁 내줘요. 그러면 이제 같이 가야죠. 그 정해진 날짜에. 자, 그러면 판사님이 이혼의사 확인 신청서를 냈으니까 이혼의사 확인해 주시겠죠. 그래서 판사님이 파란 색깔이 없어서 미치겠네. 물어봅니다. 너가 둘이 합의해서 이혼하는 거 맞아? 니들 이혼하는 거 맞아? 하면 예 하면 끝이. 이 3분도 안 걸려요. 기다리는 걸 한 몇 시간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혼 의사 확인서를 법원에서 줍니다. 판사님이 이제 그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겠죠. 딱 주면 이제 이혼했네. 그래서 이제 네 다치는 볼일은 하고 집에 가보면 심각해져요. 3개월이 지나면 이혼 안 됩니다. 이혼의사 확인서를 받고 반드시 구청에다가 이혼 신고해야 됩니다. 아니, 아까 전에 혼인 신고해야 혼인이 되지. 이것도 구청에다가 이혼 신고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혼 신고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구청에 가야 되는데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안 그러면 다시 원상 회복됩니다. 몰라가지고 이럴 수도 있어. 이 여자가 그래 내가 혼인 이혼 신고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가 해놓고 이 여자가 이혼하기 싫었거든. 가지고 3개월 딱 지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이혼이 안 되는 거야. 그 만약에 그럼 다시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혼 의사 확인서는 2장 줍니다. 2장 줍니다. 한 놈이 들고 가서 안 할 수 있으니까 2장 줍니다. 2장. 그러면 언놈이든 가서 혼인 이혼 신고를 구청에 하면 됩니다. 그래서 법원이 구청하고 몰수록 이혼율이 떨어집니다. 바로 저쪽에 안에 해운도 저쪽에 있을 때는 가정법원이 밑에 바로 구청이 있었거든. 그럼 딱 들고 내려오자마자 바로 꽉 넣으면 어떻노? 시끄럽지. 근데 받아왔는데 구청이 멀어. 막 일하는 거니까 바빠가 3개월 지나면 이혼 안 될 수 있잖아. 맞죠? 그래, 그런 것도 사실 조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혼 신고도 이때 이혼 신고를 구청에 하고 나면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네가 이혼입니다 하고 이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게 합의 이혼이구나. 좀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 조건,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이 조건이 맞춰져야 되는데 이런 조건이 없다 이랬죠. 그러면 재판상 이혼은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이혼 안 시켜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잘못한 거. 그 잘못이 어디 적혀 있어야 될까? 임마 범죄면 깜빵에 넣어야지. 깜빵에. 자, 그래서 민법이죠. 민법. 민법에 정해진 사유로만 가능하다. 자, 민법에 정해진 사유는 방금 아까같이 나쁜 짓이죠. 그 나쁜 짓 중에 부정행위. 아까 있잖아. 그 뭡니까? 무슨 의무가 있대? 동거. 그 다음에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이걸 안 지킨 거야. 그죠? 그래서 부정행위를 했거나. 그 다음에 지는 맨날 스테이크 먹으면서 이 여자한테는 또는 이 남자한테는 또 우리 아이한테는 맨날 하루에 10원 갖고 살아요.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맞죠? 완전 이건 악이죠. 그래서 악의적으로 그렇게 한 거. 그 다음에 이 남자를 결혼했지만 이 남자 부인이 이 남자 엄마가 나를 괴롭히네. 옛날에는 그 문제가 없었죠. 지금은 엄마가 나를 괴롭혀요.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이제 부모님 괴롭히시면 안 돼요. 옛날에
이 남자의 그 누나들이 와서 괴롭히고 있죠. 이혼해서 하는 거거든요.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한다. 막아서야지. 맞지? 내가 또 여잔데 우리 남편을 사랑한다.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또 뭐 또 등등. 이게 미쳤나 막아줘야지. 왜? 내 남편이 제일 중요한데. 맞잖아요. 내 아프면 내 남편이 내한테 물 한 그릇 주지. 그 뭐 우리 그 주겠어요? 안 줘요. 알겠죠? 막아야 됩니다.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중요하나? 엄마가 저렇게 하니까 네가 좀 참아라. 웃기고 앉아있네. 바로 이혼입니다. 왜? 이혼 가능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 임마가 소식이 없어. 어디 갔는지 잠적인 거야. 그 가능해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깜빵에 들어가셨다. 가능합니다. 맞잖아. 깜빵에 들어가서 무조건 이혼하진 않겠지만 이혼 가능하다고요. 오케이? 됐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보스 가능할까요? 한 놈을 안 해주겠다니까. 그래서 그냥 여기는 그냥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누굴 통해서? 자기가 해도 되고. 그래서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자, 소송 제기할 때 검사가 출연하셔야 될까요? 아니죠. 이거 형사사건이 아니라고. 소송은 그냥 제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송을 제기하면 이제 혹시 여러분들 그 법률 드라마 보면 그분이 나오셔서 김구님이 이름 뭐고 그분이 나오셔서 얘기 좀 해보세요 하고 하지. 그러니까 이혼 꼭 이혼만 하셔야 됩니까? 이거 여기 네가 잘못했네. 좀 서로 좀 마음 좀 맞춰봐라. 이런 걸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조정 절차. 이때 이혼 가능합니다. 이때 이혼 판결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서로 조정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판사님 앞에 가야지. 판사님 앞에 가는 걸 뭐랍니까? 재판! 이거 재판. 재판이 뭐고? 판사님 앞에 갑니다. 재판. 맞죠? 그러면 판사님은 뭘 해주시노? 그치, 판결 내리지. 이혼해! 이혼 안 돼!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시죠. 그래서 판결을 재판사님이 이제 판결을 내려주십니다. 판결 내리는 그 순간 판사님 만나기도 어렵잖아. 판결 내리는 그 순간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는 판사님이 확인해 주봤자 내가 신고 안 하면 땡이에요. 이 3국 만나는 판사님과 재판한 판사님은 좀 다르잖아. 그래서 이 재판한 판사님의 효력은 엄청납니다. 자, 그래서 효력이 바로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신고 안 하느냐? 신고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혼 신고를 하는데 이 이혼 신고를 만약에 안 했다. 만약에 안 했다 하자. 까먹고 또는 시간이 없어서 이혼 안 됐을까요? 이혼 됐을까요? 신고를 안 했어. 여기서 어떤 거? 판결 할 때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래서 이혼 신고는 만약에 뭐 몇 년 안에 안 하면 벌금 내야 됩니다. 벌금만 내면 되지 이혼은 무조건 된 거예요. 요거는 신고 안 하면 다시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이렇게 이혼하고 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배우자가 배우자일까요? 그리고 내 배우자의 엄마가 내하고 관계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바로 친족 관계가 소멸됩니다. 누구만? 배우자나 인척만 소멸됩니다. 내 자식이 아닌 게 아니야. 내 피가 들어가는 순간 그 자식은 이혼을 해도 내 자식입니다. 알겠죠? 자식은 빼. 자녀 제외. 자녀는 영원히 forever forever 자녀예요. 알겠죠? 아버지 기분 나쁘고 엄마 기분 나빠도 여러분은 이제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잡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부부 별산제도 있었지만 일상가사 대리가 있었죠. 그리고 집에 살다 보면 휴지통도 있고 뭐 세탁기도 있고 냉장고도 있을 거 아이가. 그거 누구 거고? 부부 별산제로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재산 분할 청구 가능합니다. 안 넣어. 이거 안 넣어. 정말 파란 색깔 좀 해줘. 재산 분할 청구 가능합니다. 자, 재산 분할은
유책 사유가 없는 사람만 할 수 있을까요? 유책 사유가 있어도 할 수 있을까요? 유책 사유가 뭔지 알지? 방금 민법에 정해진 그러니까 뭐 이게 부정행위랬든지 뭐 등등등. 유책 사유가 있으면 분할 청구할 수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지. 내가 아무리 유책을 했어도 내가 번 돈이 있잖아. 그래서 유책 사유자도 가능합니다. 즉 이혼을 하게 만든 이유가 있는 책임이 있는 놈도 가능하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우리 이혼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있잖아. 돈 이야기. 보통 뭐라 말하노? 이혼하면 돈 줘야 된다. 그거 뭐라 하노? 그거 세자로 뭘 하잖아. 그렇지, 위자료. 위자료 지급해야지. 이 위자료는 정신적, 물질적 위자료 다 가능합니다. 알겠죠? 자, 이것이 바로 이혼의 거. 자, 그럼 이혼을 한 나의 자녀, 이혼하기 전에 나의 자녀. 그 말은 뭡니까? 이제 결혼했고 이제 이혼은 자 그냥 있다는 것만 아세요. 그리고 이혼하는 건 정말 좋은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녀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